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과 건국절, 주장 등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표와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니 화면에 나타나는 슬라이드를 참고하여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필투브님, 먼저 뉴라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지금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역사 문제가 다시 이제 크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정부의 역사를 담당하는 부처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고,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임명이 돼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고, 결국은 광복절 행사도 두 개로 나누어져서 대통령은 자기 혼자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회장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국회의장은 또 다른 행사를 하고, 이렇게 돼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누구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천을 해왔는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가 언제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헌법이라든지 법률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이제 자기들이 뉴라이트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뉴라이트라고 하면 새로운 우익 또는 새로운 보수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이제 보이니까, 문자 자체로는 신선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걸 보면은 뭐냐면, 지금 와서 이제 정체를 다 드러낸 뉴라이트들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보수, 새로운 우익이 아니라 100년 전 올드, 그것도 보수도 아닙니다. 올드 100년 전의 친일 매국 세력, 올드한 친일 매국 세력들이 그대로 부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뉴라이트들의 주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전혀 새롭지 않고, 정말 100년 전에 딱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세력들의 주장과 사고방식과 생각과 완전히 100%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뉴라이트라는 것은 친일 매국주의, 친일 매국 세력,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뉴라이트라고 부르기보다는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국 세력이라는 것에 이제 친일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이전에는 뭔가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수 우익들이라든지 극렬 우익들이 이런 방향에서 활동을 해왔다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100년 전 친일로 완전히 돌아가자, 100년 전에 완전 친일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단순히 매국 세력이나 매국주의가 아니라 앞에 꼭 친일이라는 말을 붙여서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는 뉴라이트라고 부르지 않고 친일 매국 세력 또는 친일 매국주의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방 이후 친일 매국 세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해방 이후에 이 친일 매국 세력들, 즉 이 뉴라이트 세력, 이 친일 매국 세력들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해방 이후에 100년 전 친일 세력,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세력들이 그대로 존속을 해오다가 지금 이제 결국은 뉴라이트라는 탈을 쓰고 이름을 붙이고 다시 정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일 매국 세력, 이 뉴라이트들의 변화를 보면, 해방 이후에는 처음에는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회피 침묵론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친일 부역을 하고 일제를 옹호를 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떳떳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황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친일에 대한 얘기, 일본을 위해서 일했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별로 안 나왔으면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 반박하기보다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제 숨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다만 비난이 있으면 그것을 좀 견디면서 이렇게 숨어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회피 침묵 시기, 회피 침묵론의 시기,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등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고 70년대 후반 80년대,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니까 이렇게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명분 삼아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친일 내국 세력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불가피론입니다. 뭐냐면 일제 시대에 일본에 협력하고 부역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뭐 어떤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송하면서 친일 행각을 벌린 것은, 친일 행동을 한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걸 뭐 꼭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일제 시대가 일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익은 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친일의 불가피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가피론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불가피론자들이 이제 활동을 해왔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이제 불가피론을 넘어서 정당화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뉴라이트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그 일제시대 때 식민지 성장론, 식민 통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런 주장과,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에는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일제 시대에 친일을 한 것은 애국 행동이었지, 이것은 결코 반국가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아예 정당화를 하기 시작하고,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었으니까 일본에 대항해서 싸운 게 아니라 조국에 대항해서 싸운 것이다 라는 논리까지 이제 비약이 돼서, 결국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하게 됐고, 그런 주장이 특히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뭐 투철한 역사관이 있고, 뭐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고 뭐 어떤 그 역사 공부나 이런 것에서 이제 고민을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형성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완전한 친일적인 성장 환경 속에서 자기의 부친이라든가 조부도 다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100% 친일의 과정에서 친일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다거나 어떤 뭐 고뇌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친일은 무조건 정당한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무조건 무능한 것이고,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 그래서 친일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당한 것이라는 무식하고도 맹목적인 그 친일 사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은 결국은 뉴라이트를 옹호하고, 뉴라이트를 인사들을 계속 뽑아서 중용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뉴라이트들이 고개를 쳐들고 친일을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독도까지도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데 정부가 동의하는 꼴까지,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뉴라이트들이 얘기를 하는, 그 친일 매국 세력들이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한 주장,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권과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국가 3요소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가 3요소설에 의하면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로 했을 때
일제시대는 뭐 영토나 국민은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비록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고, 그 당시는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는 일본이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이제 적법한 것이고, 국가 3요소설에 의하더라도 영토 국민 주권에서 특히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영토나 국민은 뭐 그대로 존속했다 하더라도 주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인이었고, 그 당시에 일본의 지배는 뭐 정당했다든지 어쨌다든지 할 것도 없이 아무튼 정당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일본인이었고 대한민국은 성립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19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이다. 그래서 건국절이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뉴라이트 친일 내국 세력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친일 내국 세력들의 주장은 그 주권과 통치권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주권과 통치권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드린다면은, 이제 헌법 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주권은 국민의 이제 국민 주권, 군주 주권 할 때 그 주권이죠. 최종적으로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단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주권하고 다르게 권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주권에서로부터 파생되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부터 주권과 통치권이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주권 국가라고 하지만 모든 국민이 직접 국가의 통치권을 국민이 개별적으로 다 행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것은 이제 대의제라고 하는데,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사람을 선출을 해서 그 통치권을 행사할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 정부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 대의제 방식, 이것이 이제 민주국가에서 국민 주권의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의 통치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행사된다. 그래서 통치권의 행사는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 대의기관을 통해서 행사한다. 그래서 이제 주권은 국민이 보유하고 통치권은 정부가 행사하기 때문에 주권과 통치권은 구별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말씀드리면 다시 주권이라는 것은 추상적, 잠재적 권한이고 항상 행사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민이 뭐 항상 주권을 행사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권한입니다. 그럼 주권은 언제 행사하느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든지 뭐 할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든지 할 때 국민들이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이제 헌법이 제정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런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항상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권력으로서 항상 행사되지는 않는다. 뭐 혁명의 상황이라든지 헌법을 개정하는 상황이라든지 제정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행사되는 것이 주권이다. 그러면 이제 통치권은 뭐냐면 주권에서부터 위임을 받아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권력이죠. 그래서 통치권은 실제적, 현실적, 구체적 권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항상 행사가 돼야 되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국가 3요소설로 돌아가면, 이제 국가 3요소설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엉터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토와 국민은 있었지만 주권이 일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었다.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주장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권과 통치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주장인 것입니다. 당시에 통치권은 일본이 행사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적으로 일본이 뺏어서 행사를 했던, 고종으로부터 그걸 승계를 받아서 행사를 했던, 그것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행사한 권력은 주권이 아니라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치권을 행사했을 뿐이고, 그 당시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고, 특히 그 주권이 대한제국의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으로 바뀌는 혁명은 언제 일어났냐? 바로 3.1 운동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3.1 운동에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3.1 운동을, 이게 역사적 사건의 명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4.19 혁명인지 4.19 운동인지 어떻게 동학 농민 운동인지 동학 혁명인지 이렇게 어떻게 규정하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지금 아직도 3.1 운동이라고 부르고만 있기 때문에 이 3.1 이 혁명에 어떤 의미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3.1 운동은 단순한 그냥 독립 운동이 아니고 군주 주권 국가에서 국민 주권 국가를 탄생시킨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1 혁명이라고 불러야 하고, 바로 이 3.1 혁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탄생을 했고, 그래서 주권이 대한제국에 의해서 고종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보든지 1919년도에 그랬는데 3.1 혁명을 통해서 국민 주권이 탄생했다고 보든지, 아니면 고종이 정당하게 일본에게 주권을 양도를 해서 일본이 군주 주권으로서의 그 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3.1 혁명에 의해서 국민들이 국민 주권의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본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고종이 군주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든지 간에 3.1 혁명을 통해서 주권을 국민이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구성은 임시정부만 구성이 되었다가 1948년도에 나중에 정부가 구성되었을 뿐이지, 통치권만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이지,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 국가는 1919년도에 3.1 혁명을 통해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 시기를 언제라고 봐야 할지 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그 전에 이제 주권과 통치권은 이제 명백히 구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권과 통치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군주 주권 국가에서는 주권도 군주에게 구속되어 있고 통치권도 군주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주권 국가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지만 통치권은 결국은 이제 국민이 뽑은 정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치권의 주체는 정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잘 이제 명심하시고, 일단 이걸 잘 보시고 이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1910년 경술국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19년 3.1 운동, 이제 3.1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45년에 이제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도에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사건, 경술국치, 3.1 혁명, 그 다음에 해방, 그 다음에 정부 구성,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고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종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고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주 주권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과 통치권을 일본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고종을 옹호하는 것이죠. 그런 주장에서는 경술국치가 자체가 불법적인 것입니다. 고종이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한 것이기 때문에 경술국치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고종이었고, 대한제국으로서 주권자는 고종이었고, 우리나라는 군주주권 국가였고, 통치권도 고종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통치권만을 불법적으로 일본이 빼앗아서 행사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쭉 경술국치 이후에도 대한제국이 이어지다가 1919년 3.1 혁명에 의해서 군주주권의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비로소 탄생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넘어가는 혁명이 1919년 3.1 혁명으로 일어났고, 그 혁명의 결과로서 상해에서는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이고, 주권은 3.1 혁명에 의해서 당연히 대한제국의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에 일어났고, 다만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정부의 구성만이 늦어졌을 뿐이다 라는 것이
고종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의하면 1919년까지는 대한제국이고 그 이후에는 19년 이후에는 쭉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쭉 대한민국이지만 통치권을 행사할 정부만이 임시정부로서 있다가 1948년도에 정식으로 정부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48년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종을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고종을 비판하는 입장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나라를 일본한테 뺏긴 거 아니냐. 군주 주권자인 고종이 어떻게든지 나라를 잘못 운영을 해서 결국 일본한테 주권을 뺏긴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데, 이 입장에 의하면 1910년 경술국치까지는 대한제국이었다가 1910년의 경술국치에 의해서 이제 이른바 소위 한일합방에 의해서 일본에게 주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다가 일본이 군주 주권자로서, 일본도 그때 천황제니까 일본이 한반도를 군주 주권자로서 지배하고 있다가 1919년도에 역시 3.1혁명에 의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군주 주권을 한반도에서는 국민 주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군주 주권자만 고종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고, 고종을 옹호하는 입장은, 고종을 비판하는 입장은 고종이 일본한테 주권을 뺏겨서 일본이 주권자로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1919년에 역시 군주 주권이 폐지가 되고 국민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1919년도에 성립이 됐고, 그래서 건국이 됐고, 다만 정부만 통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정부만 임시로 구성을 했다가 1948년도에 제대로 된 정부를 수립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1910년 경술국치까지 대한제국이다가 그 이후에 1919년 3.1혁명까지는 일본이 주권자로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1919년 3.1혁명 이후에는 쭉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친일 내국주의 뉴라이트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친일 내국주의자들은 이제 표에서 보는 것처럼 1910년까지 이제 대한제국이었고 경술국치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의 속국이 되고 우리 국민이 일본 국민이 되어서 쭉 가다가 이제 일본이 정전을 해서 전쟁에서 패망이 됐고, 그 전쟁에서 일본이 졌지만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 군정이 왔다 해도 미 군정이 주권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과 통치권의 구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 군정은 와서 또 통치권만을 행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뉴라이트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쭉 일본으로 가다가 19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하면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비로소 그때 대한민국이 건설이 됐다, 건국이 됐다라는 주장이고, 그래서 이 친일 내국주의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경술국치가 되었던 1910년부터 1948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었고, 이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때의 친일 행적은 애국 행동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독립운동은 결국은 테러리스트의 활동이었다 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일 내국주의자의 주장은 이제 그 목적이 뻔하고 그 내용이 뻔한 겁니다. 뭔가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0년 전에 친일파들, 100년 전에 친일 내국주의자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 광복절에서 뉴라이트들이 친일 내국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를 왜 굳이 1948년으로 잡고 광복절을 굳이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과 건국절, 주장 등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